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들께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하자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이후 우리 대구는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와 맞서 싸웠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혼란이나 갈등도 없이 침착하게 인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온 국민의 연대와 협력의 힘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경찰, 소방, 군인, 중앙정부와 대구의 공무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5월 6일 내일부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3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의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의 63.5%가 발생했을 정도로 대유행을 겪었고 완치 후 재양성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도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자인 조용한 전파자가 곳곳에 상존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상황은 일상으로의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싸움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을 바탕으로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가 가능한 역량을 유지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용한 전파자를 비롯한 숨은 확진자들을 조기에 찾아내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메디시티 대구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계와 협업하여 환자 분류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환자들을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장비와 보호구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대구의 상황에 맞는 개인 방역 기본수칙과 분야별, 현장별 세부 방역 지침을 촘촘히 마련하고 시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물품과 장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대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등 생활 현장과 방역 당국 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코로나19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방역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문가와 방역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계각층 시민대표 200여 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영상회의를 통해 시민이 실천해야 할
개인 방역 7대 기본생활수칙을 제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7대 기본생활수칙은 정부의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을 대구에 맞게 한층 강화하고 확대한 수칙입니다. 특히 정부의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에 비해 강화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와 새로이 추가된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집회, 모임, 회식 자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입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나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시민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시고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하신 후 안내에 따라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를 받으신 이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무기입니다. 타인과의 접촉이 우려되는 외출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합니다. 일주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쇄된 실내에서의 모임과 집회, 회식은 계속해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득이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예방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집회 후 단체 식사도 당분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도 불구하고 5월 황금 연휴로 인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모니터링하면서 대구의 상황에 맞게 더 강화된 시설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의 휴관을 5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시설별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자체 모의 훈련 실시 등 생활 방역 우려의 전환을 더 완벽하게 준비한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입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휴장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여 5월 13일부터 개방하되 개인 방역 기본수칙과 시설별 세부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프로야구와 5월 8일 예정된 프로축구는 최소 2주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약제와 지정 좌석제 운영 등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프로구단과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취약한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생활복지시설은 향후 2주간 개방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개방 시기를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신규 환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입원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가족들의 면회를 제한하는 대신 영상면회 시스템 도입 등 예방적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숙자, 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방역과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과 관련하여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대구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 구군보건소와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 방역 신속 대응반을 구성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등 등교 수업에 따른 방역 대책도 치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5월 말까지 휴원을 연장하고 6월 개원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감염병 전문가와 보육 주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긴급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전면 개원에 대비하는 적응 훈련 기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전파에 감염원이 되었던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설 폐쇄 명령을 유지하고 신도들의 모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다시는 신천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구만큼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전 인류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길을 슬기롭게 헤쳐왔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시간, 그 아픔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는 대구 시민이 겪어냈고 또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성급히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더 크고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 여러분께 희망보다는 다시금 인내와 자제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은 참으로 무겁고 송구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더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나아갑시다. 세계적인 유행이 끝나고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하나된 힘으로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온 힘을 모아 나갑시다. 저와 대구시 공직자들은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대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저부터 현장을 누비며 경제 주체들과 힘을 합쳐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2000년 5월 5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영진입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북일보 강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뉴스 관련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은 13일 다음 수요일에 모여 참가하고 교육부에서 관심을 밝히는데 대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과 협의에 가신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나 방향이 지금 정해지는 게 있습니까? 아마 교육청으로서는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대로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을 대구만 달리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정에서 답답하게 참았던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등교 수업에 대해서 걱정은 하시면서도 요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상황, 코로나19 상황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은 예정대로 등교하더라도 나머지 학년들은 온라인 수업을 좀 연장하는 것이
방역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교 수업의 시기와 방식에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불가피하게 정해진 대로 등교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학생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치밀하게 함께 세우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박원순 기자. 여기 보면은 마스크 쓰기를 5월 13일부터 행정명령으로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대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지금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내리는 곳은 대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키지 않을 경우는 행정 위반에 따른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행정명령 거부에 따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심을 둘 것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온 손님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고 그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승차 거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스크만은 우리 대구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17번 환자가 대구에 처음 와서 정말 우려했을 때 그분은 그래도 일관되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추가 감염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대유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상황은 마스크 쓰기는 생활화해야 되고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은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부분들은 행정명령으로 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어떻게 따라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고발 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만약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역 요원이 마스크 쓰기를 권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한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그 부분들은 법적 조치까지 가는 부분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네, 정부의 이원입니다.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민간시설인 신천지 이런 데서 결국 사실은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 다중시설, 예식장, 영화실등 이런 민간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책은 별도로 좀 마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야별로 그리고 시설별로 방역 지침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31개 현장별 지침을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어제까지 종합한 것은 68개 현장별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 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은 이 부분들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하게 행정명령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정말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로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권고와 지도와 지원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동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뉴스민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재유행에 대해서 정상이랑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의료 장비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지금 계속해서 감염병 전문가들 의료계와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해줄 주체들과 논의를 하고 일부는 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재유행 대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필요한 만큼 시민들에게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 주체는 저희들 지역의 상급 병원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로 임대할 공간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지금 협약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협약이 완료될 것입니다. 예, 대구일보 이주영 기자입니다. 네, 대구일보 이주영입니다. 지금 그 경제 방역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 대출이나 뭐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걸로만으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좀 어려운데 대구시에서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힘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경제 방역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없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짜여진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서 하는 대책이 지역 자원으로 충분히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대구시 자체적인 경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앞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당초에 확대해서 8천억으로 했다가 다시 1조 2천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벌써 지금 8천억은 나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들을 감안하면 1조 2천억은 다 소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서는 다시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 대구시에서 이자를 2차 보전하는 경영안전자금을 새롭게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세제 감면이라든지 공공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작은 조금밖에 안 되는 실탄을 조기에 다 써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 지원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받도록 지원하면서 저희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 그리고 세제 지원 그리고 공공요금 지원 감면 같은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상하수 감면 인가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표할 겁니다. 우선은 공업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 재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공업용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를 얼마나 할지 하고 그 외에 공업용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는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마 금주 중으로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십니다. 연예인으로 최수기입니다. 예,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역량 유지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구시는 하루에 최근에 선별진료소에서는 한 1000여 건 이상, 그리고 병원과 전부 합치면 대체로 2000여 건 이상의 진단검사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에는 그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평소 진단 역량을 2000에서 3000건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감염 전파자를 찾아내는 데도 되고, 그리고 재유행의 징후를 포착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단검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진단검사도 고위험 군별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방역 체계로 넘어가면서 신속하게 진단검사가 필요한 그러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구는 특수학교 종사자들, 학생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학교가 개학할 경우에 대비해서 고등학교 10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이주노동자 등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단 생활을 하고 또 집단적인 발생이 우려가 되는 그러한 군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전수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와 군 소속으로 대구시에서 와서 하고 있는 역학조사관이 4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간의 역학조사관들 지원을 4사람 받고 있어서 8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내어두었습니다. 의사를 포함해서 6명의 역학조사관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수시로 검사를 받을 때도 농성로나 어떤 도시민들 곳곳에 선거에 들려서 이동형 운영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이동형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드라이빙 스루 형태로 선별진료소를 4곳을 운영해 왔고, 지금 현재는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에서 워킹 스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학교와 관련해서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에도 설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성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성로 자체가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에는 장소적 개념으로 좀 협소한 공간들이 있고 이미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상권 부분들의 활성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 설치에 있어서 상인들과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라이빙 스루나 그 다음에 워킹 스루 등을 통한 이동형 선별검사소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 이런 신문의 김성령 기자입니다. 정부 생활방역 핵심 수칙 1번 임제가 보니까 아프면 3살 집에서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역시 실제 기본생활 측정하시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수칙이 정상에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살 쉰다는 내용을 빼고 혹시 이 제휴수칙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하고 증상이 있다고 이걸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기보다는 3, 4일 집에서 쉬는데 방점을 두고 관찰을 하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열이 38도 이상이 되거나 하면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그렇게 해서 기본 수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무증상 감염자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기에 발굴해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또 그 환자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기묘하다라는 것이 대구 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존중해서 우리는 3, 4일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바로 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일수칙을 정부 예방수칙보다 강화해서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진 시장님의 대구시 코로나19 방역 정책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일날 다시 나오시겠어서 죄송합니다. 지금